자, 마지막 날에 부산에서 서울로. 아, 이거 조국 대표의 오늘 동선인가 보죠? 부산에서 시작해서 서울까지 왔다. 지금 좀 서울 온 건가요? 오늘 모습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대구. 예. 200석을 갖게 되면 그래서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조국 교수에 대해서 한 말씀만 짧게 드리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불법 때문에 그 법을 어겨서 그 불행해진 그 자체는 굉장히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서는 나쁜 행동을 보상하면 안 됩니다. 자, 오늘 조국 대표 일정 좀 볼까요? 여러 가지 동선이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했거든요. 화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선으로 거 있죠? 10시에 부산, 그리고 대구 들렸다, 광주, 지금쯤 서울로 올라오고 있는 걸까요? 그러면은 저녁 8시에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유세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서울입니다. 박찬영 교수님, 네. 일단 이 동선, 부산, 대구, 광주, 서울 이 동선의 의미는 뭘로 보이시는지, 그리고 마지막을 광화문이에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조국 대표가 출마 선언, 정치 선거 출마 선언을 했던 곳이 부산입니다. 그때도 뭐라고 그랬냐? 이후에 이제 부산으로부터 동남풍을 일으켜서 예. 서울에서까지 총선 승리를 기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지금 본인이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그 9번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예. 처음에 한 자릿수일 때는 호남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두 자릿수가 되고 지금 뭐 여론조사에서 한때 1위까지 올라갔던 그 이면에는 소위 말해서 PK, 부산에서의 지지가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국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 바람을 부산으로부터 일으켜서 이것을 지금 소리가 한강 벨트라고 그러잖아요. 예. 가장 이제 오늘 최종 유세도 다 서울에서 벌어지는데 이 기세를 몰아서 서울에서 소위 정권 심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대구, 그다음에 광주, 서울까지 이어지는 예. 그 동선의 의미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이제 광화문인데 광화문이요. 광화문은 뭐니 해도 역시나 이제 촛불, 탄핵. 뭐 지금 조국혁신당이 1번으로 내세운 게 소위 말해서 윤석열 정권을 갖다 심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에 가장 상징성 있는 장소 대한민국에서 예. 광화문의 촛불과 탄핵을 뺄 수가 없겠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광화문의 그 상징성으로 마지막 선거 유세를 마치는 걸로 동선을 짰다고 봅니다. 조국 대표의 일정이 광화문인데 저 시간이 저녁 8시거든요. 그 시간에는 그 인근인 청계광장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시간 즈음에 유세가 있거든요. 가까운데요. 끝나고 나서 또 뭐 조우가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언론들, 기자들이 굉장히 관심 있게 볼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패널 네 분께 앞에 판넬 하나 더 드렸거든요. 질문이 이겁니다. 이번 총선 비례대표 정당들 조국 혁신당은 과연 비례 몇 석 정도를 얻으실 걸로 전망을 하시는지. 지금 문제 나갔습니다. 화면에 보시면 문제 있어요. 지금 의석수 전망입니다. 자, 쓰셨으면 올려주세요. 보니까요. 이것도 한번 빠르게 볼까요? 먼저 여성정 행정관하고 박찬영 교수님은 12대 13. 비슷하긴 한데 한 석 차이가 있군요. 지금 전망에서. 자, 건너편으로 갑니다. 자, 여기 보면 최수영 전 의원은 12석, 그리고 이민찬 대변인께서는 유일하게 범위로 10석에서 12석 쓰였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최수영 전 의원께 12석.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12석 지금 지지율을 놓고 보면은 사실 조국혁신당의 가파른 상승세가 뭐 일각에선 15석까지 얘기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것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조국신당이 미천도 드러냈어요. 그 사회 임금연대제인가? 그 이제 그 공약 하나 꺼내놨는데 이 공약까지 역풍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벤트 정당, 그러니까 갑자기 급조된 정당이 사람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말하자면 약진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한계를. 그러니까 정책 부분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정당이 만들 때는 최소한 비전과 가치, 그다음에 내가 이 한국 정치와 국민 생활에 뭘 기여하겠다라는
그런 담론과 비전을 얘기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부를 무조건 우리가 3년 안에 끌어내리겠다라고 예. 사람 이름을 내건 정당이 갖고 있는 한계가 예. 노정이 돼서 이제까지 돌풍은 이어졌지만 제가 보기에는 내일 만일 이제 투표에서 정말 본투표가 남아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회의를 갈 것 같아요. 지금 실질적으로 노동단체에서도 지지 철회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말하자면은 이게 그 좀 뭐랄까 불확실하고 그다음에 불안해 보이는 이런 정당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렇게 사람 이름으로 내건 정당의 결말이 뻔뻔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돌풍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저는 12석까지 봤다니까 일각에서 얘기하는 15석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고 12석 정도는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지금 추세를 놓고 보면은 어쨌든 지금 사전 투표가 이미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한다 그러면은 조국 신당이 12석은 되지 않을까. 어쨌든 처음에는 정말 뭐 한 페이스메이커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게임 체인저 정도로 부상했던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예. 저는 12석 이상은 어려울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합니다. 그러면 최근의 여론조사, 지금 뭐 공표 기간 전에 된 여론조사에서 비례정당 지지율상으로는 가장 높게 나온 그렇죠. 여론조사 나왔는데 네. 그럼 저 12석이라는 의미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만든 위성정당, 네. 더불어민주연합,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 만든 국민의 미래보다는 적을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가 저는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2등을 놓고 예. 조국 신당과 그 다음에 비례연합이 아마 경쟁하는 경쟁을 구도로 하면서 한 예. 10석 정도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도 합산하게 되면 뭐 최소한 4-5석이면 훨씬 많겠죠. 국민의 미래보다는. 자, 그럼 똑같이 12석을 쓰신 분이 여선홍정 행정관이에요. 어떤 이유입니까? 네, 지금 조국혁신당에서 조국 대표가 말하는 목표치는 10석이거든요. 예. 근데 중간에 이제 뭐 여론조사 추이가 굉장히 좀 상승세를 탔을 때 그 대변인이 뭐 12석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후로도 사실은 지지율이 많이 올라갔지만 본격적으로 선거 국면 들어가고 민주당 또 국민의힘 양당의 거대 지지층들이 또 결집을 한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수치보다는 약간은 조금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봤을 때 저는 뭐 12석 정도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 미래 그다음에 저는 국민의 미래가 뭐 어쨌든 지금 여론조사 수치상도 그렇고 가장 많이 이제 뭐 비례대표를 차지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이 비례에서는 약간 3당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그래서 해봅니다. 12석이다. 두 분이 12석 숫자도 비슷하지만 설명도 좀 비슷한 걸 내주셨네요. 그러면은 이번엔 범위로 적으셨어요. 이민찬 대변인은 10석에서 12석 정도 될 것이다. 설명해 주시죠. 조국 혁신당의 컨벤션 효과는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민주당이 몰빵론이 들고 나온 이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 선거 막판으로 갈수록 여야가 그 큰 정당에게 결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국 혁신당이 바라는 15석은 뭐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요. 10석 안팎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 조국 혁신당의 컨벤션 효과가 끝난 결정타는 박은정 논란이었습니다. 예, 박은정 조국 혁신당 비례 1번이죠. 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의 여러 가지 22억 원에 달하는 수입료, 여러 가지 왜 그런 변론을 맡았는지에 대한 의문, 예. 내로남불 논란이 제기가 되면서 조국 대표 역시 과거와 내로남불의 장본인이었지 이런 게 떠오른 겁니다. 특히 부산을 집중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죠. 예. 근데 부산을 공략하는데 조민 씨가 다녔던 병원 의전원이 어디죠? 부산대입니다. 부산대 예. 의전원이 양산에 있습니다. 낙동강 벨트죠. 예. 저는 그 일대에는 이 조국 대표가 다니면 다닐수록 과거의 그 논란이 상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전략적으로 그게 맞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예. 저는 결국에는 한 10석 안팎으로 조국 혁신당의 이런 표는 나올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찬 교수님은 뭐 비슷비슷하지만 그래도 가장 높은 숫자 13석을 전망하셨어요. 네, 저 사실은 이게 최소입니다. 그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다. 네, 저는 뭐 충분히 그 이상이 나올 최소 수 있다. 13석이다. 네. 그러면 다른 분들하고는 사뭇 다른 전망이에요. 네, 예. 뭐 저는 조국혁신당 바람을 탔다고 생각해요. 이 바람을 타는 게 처음에 지지율 한 자릿수일 때는 단순하게 민주당 지지층의 분화였습니다. 예. 그런데 두 자릿수를 넘을 때는 중도층이 거기에 가세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권 심판을 하면서도 꼭 민주당의 표를 안 줘도 된다는 이른바 정당 선택의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지층의 한계에 풀이 넓어져 버렸어요. 결국은 중도층이 합류하면서 20%를 넘었고 이게 한때 여론조사에서 지금 1위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도 있거든요. 예. 과거에. 그렇다 보면은 결국은 요즘에 이제 소위 여권에서조차 지민 비조가 아니라 지국 비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예. 비판적으로 보는 국민들이 후보는 국민의힘 찍더라도 예. 비례는
뭔가 의미를 심판의 의미를 보여줘야 되지 않냐 이런 것까지 바람이 미친다면 예. 저는 정말 자칫하면 일당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13석 저는 뭐 비례 2위까지는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럼 추가 질문 짧게 드리면 최소를 13석이라고 해서 네. 그럼 그 이상 갈 수도 있다는 건데 그렇다면은 굉장히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을 거 아닙니까? 이번 그렇죠. 총선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국회의원 배지를 달게 되는 조국 전 장관, 조국 대표인데 향후에 야권에서 이재명 대표의 확실한 경쟁자로 그것도 친문 성향으로 통하는 인물인데 경쟁자로 떠오르는 겁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뭐 이제 그 대권 구도는 사실은 이제 재판이 남아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지 그다음 알 수 있는 거고 확실한 건 이겁니다. 어쨌든 제3당이에요. 근데 과거의 제3당은 뭐 호남에 기반을 두든 국민의당처럼 또는 충청 대망론을 가지고 제3당을 노리던 이런 지역 기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호남, PK, 수도권 지역이 골고루입니다. 지역 기반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중도층을 상당 부분 안고 있어요. 이런 제3당은 없었다. 좀 예. 그런 점에서 지금 현재는 원포인트 정당이지만 향후에 중도를 아우를 수 있는 정책의 이 틀을 잘 짜 나간다면 의미 있는 캐스팅 보트를 줄 수 있는 제3당은 될 거라는 건 좀 분명하다고 봅니다. 제가 잠깐 한 말씀 예, 좀 하죠. 최재형 의원. 어쨌든 제가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금 돌풍이 일으키는 건 분명하고 예.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갑자기 이제 선거에 개입한 걸 가지고 논란이 많은데 제가 보기에 이게 여권보다도 야권에서 지금 더 동요가 심한 게 조국혁신당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22대 국회 개원하잖아요.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관계는 제가 예. 조어로 한 말씀 드리면은 프레너미 관계가 될 거다. 그러니까 프렌드와 에너미가 합성어가 프레너미입니다. 친구를 가장한 적이죠. 그 프레너미가 이제 미국 정치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제 앞으로 두 사람의 관계는 매사의 경쟁이면서 매사의 기자들의 모든 사안에 따라서 질문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인데 그렇겠네요.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렇죠. 당연히 물어보겠네요. 그런 차원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PK 전선에 왜 참전했느냐? 앞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그러면 예. 지금은 사실 원내에서 친문이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앞으로 쉽지가 않아요. 근데 앞으로 친문 진영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투톱이 일종의 상황 역할을 하면서 이끌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는 완톱으로 가겠지만 보이지 않는 친문 진영의 투톱은 조국 문재인 전 대통령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예. 매우 흥미진진한 어찌 보면은 정치의 재편보다도 야권의 재편이 더 관심을 끄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뭐 이 정치인들 후보들의 운명에 대해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이게 의석수가 다 판가름을 해주거든요. 내일 나오는 그 결과에 따라서 다 행로들이 달라질 것 같기도 합니다. 가장 빠른 현장 중계, 정확한 분석으로 총선 대표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대표 방송은 역시 MBN.